저는 요거 첫 번째 강의만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완주의 센터장님한테 강의를 좀 넘기는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보은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몇 분이나 정도 되시는지?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늘 교육은 보은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때문에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오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네. 지금 오늘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보은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대를 갖춰놓고 지금 직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은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를 하시는 농가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지금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 이제 가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농협하고 군하고 이제 직영으로 이제 하나로마트 매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군에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인데 농협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교육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의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보은군에서도 보은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에 직매장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제 보은군에서 좀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라는 그 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은군의 지역 농산물들을 출하하기 위한 농가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교육해서 출하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푸드 플랜 설명과 이제 추진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플랜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푸드 플랜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지역의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보은군의 이제 농가분들이 총 100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좀 중대농으로 놓고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서 좀 대량의 농산물들을 이제 판매하는 형태의 농가분들이 전체 이제 보은군의 100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20명 정도, 20% 정도가 그렇게 크게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은군의 한 80%의 농가분들은 좀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농촌 그리고 이제 농가 구성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좀 크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한 75%에서 80% 정도는 좀 작은 규모로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제 정부의 농산물과 관련된 유통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그동안의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20%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놓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니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농가분들 중에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 이분들의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유통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게 이제 완주에서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가지고 중소규모의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농산물들을 유통시켜서 그분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농가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정책을 설계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출하하실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농, 20%의 중대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대규모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출하처에다가 좀 출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이분들의 몫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한 20% 30% 정도의 농가분들이 그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이나 아니면 직거래 장터나 이런 걸로 지역 내에 어떤 출하처를 통해서 출하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로컬푸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20%, 전체 80% 농가들에게 다 이런 유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20%에 대한 농가들에서도 농협에서 이제 이러한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대규모 출하처에다가 출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농협의 공선 출하와 같은 농가 조직에 참여하신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이 대규모로 농산물들을 유통할 수 있는 출하처에다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향이고요. 이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70% 80%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분들을 다 지원을 해야겠다. 그분들의 농산물들을 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급식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일단 로컬푸드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 로컬푸드 지금과 같은 기획 생산 체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여를 하셔서 이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농가분들께서 로컬푸드에 출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 로컬푸드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출하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신 농가분들에게만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출하하실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모든 농산물들 지역에서 뭐 크게 농사를 짓던 작게 농사를 짓던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일단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서울 가락 도매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락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도매법인한테 팔리고 소매법인 팔려서 그 보험군에 생산된 농산물들이 다시 보험군의 식탁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통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도매시장 거쳐가지고 보험군의 그 우리 이제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 농산물이 아마 100에 팔린다 그러면은 유통 비중, 그러니까 유통 그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100이라 놓고 봤을 때 30이요? 60? 50? 네.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한 50%에서 55%가 유통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로컬푸드와 그다음에 푸드플랜이라는 먹거리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기존에 크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통해 가지고 밖으로 판매하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계시는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분들은 그분들이 출하하실 수 있게끔 유통의 과정들을 좀 생략을 하고 그 지역에 출하할 수 있는 출하처에다가는 바로 출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로컬푸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이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어져서 바로 지역에서 출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로컬푸드의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직매장 수수료는 몇 프로인가요? 농산물 출하하실 때? 10%인가요? 네. 10%, 10%.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농협이든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하든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는 10%에서 15% 사이에 다 책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도매시장 나갔다가 거꾸로 도매법인 거쳐서 소매법인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농산물들에게 매겨지는 농가분들이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로컬푸드로 통해서는 농가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퍼센트가 90에서 85%까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중소농들을 육성을 하고 지역 내에 어떤 출하처에다가 출하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험군의 푸드플랜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기본조례라고 해서 이 부분들 중소농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군의 지역에서의 출하처를 확보를 한다. 이거를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군에서는 먹거리 기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전을 놓고 봤을 때는 중소농가 500명을 조직화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더 적을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제 조직화됐다라고 보온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가 명단이 한 100에서 120명 정도 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온농협과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서 보험군의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를 통해서 중소농가들 500명을 조직화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출하를 함에 따라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에 어떤 15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액에 대한 규모 시장들을 상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도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도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취약계층이 존재를 할 텐데 그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 한 1000명에 대해서 지역의 먹거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먹거리에 관련된 기본권들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보험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의 목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전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관내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을 하겠다. 관내에 보험군의 학교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고 공공식도 있고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출하처들이 있는데 지역에 그곳에다가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농가분들이 없으면 출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립되어져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과 푸드 플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기획 생산입니다. 지역 내에 지역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생산해 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농가분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 이게 가장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연결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출하하실 지역 농산물들을 가져다 주신 농가분들이 없으시면은 그 건물, 그 건립된 부분들은 아마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 건물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종합계획과 푸드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농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는 관내 유통과 소규모 가공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체계들, 그다음에 유통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료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및 실행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네 번째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인 이 관내 기획 생산 관련된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계획에 맞게끔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 계획, 먹거리 종합 계획도 제가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군에 그러면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라고 추정을 좀 해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액이 한 2,100억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농산물이 한 1,100억 정도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은 대략 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하나로마트나 뭐 급식업체나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한 14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대략 한 250억 정도 된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들의 규모가 적은가요, 큰가요?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청주시나 그다음 뭐 충주시나 시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규모가 작은 편이긴 한데, 근데 그동안의 농가분들이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출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통 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소비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아마 대추나 사과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나머지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보험군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군 관내에 있는 다양한 출하처에다가 지역 농산물들, 여기 계시는 농가분들께서 생산해 내시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충분히 여기 계신 농가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따로 이제 교육지원청에다 요청드려서 학교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가공품이든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농산물들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도 한 5억 3천 정도가 농산물로 좀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들이 찾아와야 팔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무조건 이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규모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마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군에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이야기할 때 학교급식을 추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소비가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보험군에서 출하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을 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추가적으로 농가분들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험군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학교급식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푸드플래닝 계획을 세울 때 기획생산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군에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분들보다는 보험군에 계시는 중소농가분들 대상, 기존에 뭐 관행대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시든 아니면은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으셨던 농가분들이시든 아니면은 여기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시는 농가분들이시든 상관없이 일단 보험군에 계시는 중소농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보험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트랙으로 봤는데 일단은 보훈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시는 직매장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군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출하하실 수 있는 농가분들을 좀 투트랙으로 조직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일단 세웠고요. 이제
차근 이제 다음 이제 푸드 플랜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는 이 두 조직을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큰 목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은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시는 농가분들은 한 150명 정도 조직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출하하실 수 있는 농가분들은 한 350명 정도까지 우리가 조직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와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협에 이제 출하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보은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출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어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에는 참여를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셔서 교육에 참여 안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보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더라도 보은군에서 이제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을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같이 출하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시면서 추후에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될 때 그분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은 또 홍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는 저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는 지금 일단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어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가지고 보은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들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 학교급식을 하기에는 그 시설이 조금 작은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일부 학교에만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보은군의 1차적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충분히 이제 농가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매대를 구성을 알차게 만들 수 있게끔 농가분들을 다양화시켜서 그 품목을 또 다양화시켜서 직매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그 보은군에서 그 속리산 가는 길에 동학농민 그 운동 그 공원 아시나요? 네, 거기 그 지금 봉사 짓고 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네. 그 해당 부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완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여기 보시면은 1층에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 소규모로도 들어갈 거고요. 2층에는 이제 농가 레스토랑. 완주 혹시 가보셨나요? 네, 완주 가보시면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있고 2층에 뭐가 있나요? 식당이 있죠. 그래서 보통 직매장 운영이 되면은 팔리지 않는 농산물들은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걸 다 가져가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식당에서 그 팔리지 않는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 레스토랑 운영함으로 통해 가지고 농가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이런 그 건립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지어서 그 농가분들이 지역 농산물들을 출하해서 팔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여기에 이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가 1층에 중심되는 건물이 일단 공공급식 지원센터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먼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왔을 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그래도 좀 있네? 라고 하는 품목의 가짓수가 얼마 정도 매대에 깔려 있어야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을수록 좋죠. 골고루 다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한 250여 가지의 품목이 있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좀 뭔가
구성이 있네, 그래도 뭔가 살만한 게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품목 가짓수가 25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0개에 대한 품목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수료하신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 겁니다. 지금 보훈농협은 농가분들 뭐 일단 출하는 하고 계시지만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제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에 출하하시고자 하는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농가분들이 임원진들을 뽑고 그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자발적으로 품목이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군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군 지금 기획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1차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 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진행이 될 계획이고 교육은 집합교육 3번, 그 다음에 선진직 견학이 1번 정도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1회차는 지금 오늘 진행이 되는 보훈문화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2회차는 6월 넷째 주나 7월 첫째 주에 동일한 장소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직 견학은 2차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일단 선진직 견학 같은 경우에는 완주나 아니면 전주나 화성이나 뭐 이런 좀 앞서에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또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을 추진을 했던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견학하는 과정들로 가져가고요. 네 번째는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교육 수료식 진행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번의 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 이 4번의 교육 중에서 3번 이상 참여를 해주셔야 교육이 수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 정도는 뭐 일이 있어서 일정이 있으셔서 빠지시더라도 나머지 3번 정도는 참석을 해주셔야지만 교육에 수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교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다음 교육 때 저희가 여기 계시는 농가분들께서 뭐 어떤 품목들을 생산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설이나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몇 평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이런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차 교육 때는 각 농가분들께서 주소지가 어디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들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어떤 품목들을 출하를 희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1년 12달 다 생산하시고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를 할 거고요. 이 생산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지만 향후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획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들을 짤 때 그 부분들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기획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차 때 한 번에 다 작성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4회차 교육 때 그 생산 현황 조사표를 한 번 더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작성해 주실 분들은 작성해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4회차 교육 때 저희가 생산 현황 조사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을 수료하신 농가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협의회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생산자 조직과 관련된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일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나 감사까지 해가지고 임원진들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 급식, 그러니까 출하처별로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를 할 때 그 각 출하처에서 요구하는 품위, 농산물들에 대한 품위가 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출하처별로 해서 일단 팀을 나누고 그 팀 안에서 또 품목별로 나눠가지고 기획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현황 조사표입니다. 꼭 오늘 그 나눠드린 이거 교육자료 꼭 가져가셔서요. 일단 한번 이 조사 현황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요 빈칸이 없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품목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적혀 있는데 나는 이 5개의 품목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신다. 뭐 한 10개, 15개 한다라고 하시면은 종이를 더 드릴 테니까 그 종이에다가 그 생산하시는 품목들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거 여기 교육자료에 들어가 있는 생산 현황 자료 조사표 한번 보시고요. 다음 교육 때 오셔가지고 그 조사표 나눠드리면은 그때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 추진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드리고 여기 담당 팀장님도 계셔서 뭐 관련돼서는 질문해 주시면은 대부분 답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청의 노마드 스마트 농업과 농식품 유통팀장 김홍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획생산 체계 교육은 오늘 1차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서부터 올해가 이제 3회차 교육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교육 때도 많이들 오셔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기획생산 체계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회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획생산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 하실 겁니다. 뭐 이제 봄 되면 감자 심고 뭐 쪽파 심고 열무 심고 무 심고 뭐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농가가 이제 한 품목을 생산을 하게 되면 출하시기가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품목을 좀 다변화해서 내가 열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열무를 100평을 심는다 했을 때 좀 분할을 해서 그래서 연중 물론 이제 한 겨울에 가온 하우스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생산이 어렵겠지만 이거를 분할해서 좀 역할 분담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생산 품목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우리 로컬 판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다만 이제 건고추라든지 뭐 저장이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별조공원 스마트 먹거리 센터 내에 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우리 현재 농협 로컬 판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로컬 판매장하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로컬 판매장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같이 상호 보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로컬 판매장이 보험금 관대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군에서 하나를 더 설치를 함으로써 농가들이 출하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절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컬 판매장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착하기에는 물론 저희 앞에서 끌어가는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지금 상당히 해야 되지만 여기 참여하는 농가분들도 이게 완전히 이해가 정착이 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얼마만큼 빨리 정착을 하느냐 그거는 저희 행정군하고 여기 계시는 농가들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지역 상인들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또 오해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 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판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도매 시장으로 출하가 되든지 이런 체계가 되면 그렇게 크게 농가들이 어렵지 않은데 이 로컬 푸드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를 하자라는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하고 이제 가격 결정 협의회라든지 이게 가격 결정을 지금 뭐 농가에서 희망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 다른 로컬 판매장을 지금 조사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격 결정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도매시장에서 당일 거래되는 가격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참고하시라고 다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을 품목위원회가 또 생길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격 결정이 되면 굳이 여기 그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체에서도 그거를 굳이 대전이나 청주까지 나가서 식재료를 해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지. 지금 일부에서는 또 뭐 그 왜 군에서 직접 농산물 판매까지도 이렇게 뭐 관여를 하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우리 공공급식 건축보험 먹거리 스마트 센터에서 어느 정도 공급 가격만 안정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철 그 뭐라고 하나 그 채소나 이런 거는 지역 상인들도 충분히 취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공 목적으로 지원되는 어떤 급식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현금성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그 충남도에서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현물 지원으로다가 전환을 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각종 그 식재료로 나가는 공공성 취약계층이 됐든 학생이 됐든 여러 각계각층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 한 25억인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가능할 수 그 금액을 다 우리가 현물로 전환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번 소비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지가 진행이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농어민들이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빨리 그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어떤 목적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주변 분들한테 좀 홍보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보호는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많은 면적을 이렇게 대단위로 재배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소량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이제 좋은 수송 차량까지도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가능하다면 순회 수지까지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농가에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은 하는데 인근 잘 아시는 옥천 그 로컬푸드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지금 거기도 이제 8년째, 지금 한 9년인가 10년째 운영 중인데 운영 주체가 올해인가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실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그 이제 8년 만에 운영 주체가 이제 거기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 보시면은 그 멀리서 이렇게 보셔도 머리 숱이 없죠? 예, 이거 기획하다가 지금 너무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뭐 다방면에서도 이게 안 가본 길이었다 보니까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쫓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정착이 되리라고는 왜냐하면 각각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적도 틀리고 여기 참여하는 의도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이 첫걸음에 절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출하를 하면 내가 당장 뭐 얼마를 벌겠다 이거보다는 항상 내 소비층을 만들어간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안전한 농산물 그리고 우리 1차 지난번에 교육하셨을 때도 오셨던 분들 계시죠?
그 포장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 당근 하나도 색깔 있는 당근 넣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게까지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게 전문가분들이나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의 그 어떤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직접 생산 농가들 위주로 모셨지만 관내 그 농식품 기업 그리고 저희하고 자매기련이 맺어져 있는 다른 지역 지자체,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보면 어느 정도 비치는 다 하고 있어야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어떻게 저희가 상품을 구성화할 건가. 물론 기본은 여기 계시는 우리 농업인 분들께서 생산한 농산물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고민할 테니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기획 생산하고 그리고 상품 안전성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주셔야지 다른 분이 만들어 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이제 2차, 3차, 4차 교육이 있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다 수료 좀 받으시고 아마 이제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1차 입점이 이제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교육을 뭐 수료를 안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뭐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여기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도 좀 많이 좀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차 교육 강사님이 도착하셨나요? 아, 예, 하셨네. 그럼 마이크를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주에서 지금 계시는 그 완주 로컬푸드에서 그 초기에 많이 활동하셨던 그 완주 소셜푸드 센터의 센터장님이시거든요. 이호신 센터장님 나오셔서 로컬푸드 왜 해야 되는지와 기획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서 왔고요. 농가분들 이렇게 모인 자리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하고 근데 앞서서 강의자를 보니까 조금 로컬푸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들으신 것 같고 그다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생산이라는 게 조금 막막하잖아요. 아직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획생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즘에는 로컬푸드 자체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몇 년에 근무를 했었냐면 2012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실 2012년에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랑 그 법인 만들고 나서 매장을 제가 몇 개 열어봤을까요? 매장을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매장을 몇 개를 열었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실래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매장을 몇 개 열었었을까요? 면 단위 다 하는 게 목표였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면 단위는 이제 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직매장 형태로도 있는데 그냥 작은 농협의 샵인샵 형태로 농협의 한쪽에 로컬푸드 하는 형태로 들어간 데들이 있고 저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자체로 운영하는 매장을 한 6개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6년 있었는데 6년 이제 완주 로컬푸드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으로 넘어왔는데 6년 동안 1년에 하나씩은 매장을 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바빴겠죠. 이제 하나 하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농가분들은 계속 늘고 점점 자리 싸움이 생기고 이 농가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매장을 하나 더 늘려야 이게 수용이 가능하니까 하나 늘리고 또 부족한데 또 하나 늘리고 하다 보니까 6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 개 운영만 이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다 6개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좀 없던 모델이었잖아요. 처음에 직매장이라는 게 지금은 로컬푸드라는 거를 이제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로컬푸드 하면 어르신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저희 직거래 매장이에요, 직매장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때만 해도 농가분들이 이제 좀 부정적이었고, 특히 부정적이셨던 분들은 유통 전문가나 교수님들, 이렇게 좀 경제학 많이 배우신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 반대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쭉 안착되고 10년 넘게 오니까 이제는 농업 생산에 대한 포커스 외에 요즘에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먹거리예요. 어르신들, 이제 조금 제가 보니까 로컬푸드가 요즘에는 뭘 고민하냐면, 같이 한 10년 넘게 우리 농사했던 농가분들의 노후를 어떻게 챙기고 지역에서 좀 돌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먹거리는 왜 중요해, 먹는 거는? 최근에 어저께 본 뉴스도 좀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가난한 노인일수록 혼자 밥을 먹는다? 좀 이런, 조금 그래도 이제 나중에 어르신 돼서 그래도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그나마 이제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주머니가 이제 빈약하신 분들은 혼자 밥 먹는 율이 제일 높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저도 이제 농촌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보면 거의 식사가 해결 안 돼서 떠나시더라고요. 좀 식사가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래도 내가 살던 데서 노후를 좀 맞이하시는데, 이게 불안하면 자식들 근처로 가던가, 안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가던가 하는 방식이 좀 돼서, 그래서 좀 먹거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먹거리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편인데, 국민일보에서 어떤 연재를 했냐면, 이제 신문입니다. 국민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연재를 쭉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는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저도 조금 충격인 게 젊은 사람들 식단이 별로더라고요. 독거노인분들은 하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 어르신들 식사가 좀 부실하지. 특히 요즘에는 어떤 단어까지 있냐면 식품 사막화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식품 사막화? 식품이 왜 사막이 되죠? 무슨 뜻일까요? 식품 사막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음식을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 사막이 의외로 농촌에서 일어나요. 도시가 음식이 삭막할 것 같잖아요. 사막화가 오히려 도시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농촌 지역이 식단이 아까처럼 메마른 거예요. 건조하다. 왜요? 농촌 지역에 주변에 야채도 많이 나고 풍성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 농촌에서 식품 사막화가 일어날까요? 살 데가 머니까,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곳들이 좀 적으니까. 그래도 여긴 굉장히 도시권이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도시란 말이야 하면서 왔는데, 사실 조금만 더 농촌 쪽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멀리까지 갈 수 없어서 가까운 데서 장을 보는데, 가까이에서 보는 동네 전방 같은 데들은 신선한 야채, 우유 이런 걸 못 갖다 놔요. 왜요? 인구가 없어요. 그죠?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그때 안 팔리면 버려야 되니까 인구가 적은 동네 전방에서는 그걸 못 둬요. 그럼 뭐만 팔아요? 가공 음식. 네, 과자. 긴 거. 네, 라면, 과자, 조미료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시골 분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메마른 거 먹고 있어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이제 농촌의 어르신들 식품 사막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젊은이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살지를 많이 고민하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먹사니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왜냐하면 잘 먹고 사는 게 사실 흔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려서 먹사니즘 이런 말들도 좀 유행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잘 못 먹고 사냐면요, 우리가 사실 일상이 빠듯해서 그래요. 네, 돈이 일상적으로 월급은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것들, 요즘에는 또 고정 지출들이 많아졌잖아요. 통신비도 예전에 비싸졌고, 전기를 안 쓰면 안 되고, 교통비도 비싸졌고, 방값 오른 거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다 비싸졌고,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식비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식비를 줄여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식사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분이 되게 TV에 자주 나오시는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를 파악하는 교수님.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님 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워낙 사회 문제로 이제 청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의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여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살 사건이 있어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냥 뛰어내리신. 원래 보통 사람들은 자살을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암시를 하고 흔적을 두고 나를 살려줘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바로 불쑥 이런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해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데,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밥상에 컵라면 하나, 김치도 없고 밥도 없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 밥상 자체가 나랑 동격화되는 거예요. 이 초라한 밥상이 나처럼 초라해지더라 라고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처음에는 내 농산물을 파는 것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런 먹거리의 복지, 인간의 존엄을 챙기는 데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먹거리다. 그럼 이왕이면 아까 식품 산업화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좀 지역 먹거리를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우리 로컬푸드 많은데 굳이 가공품들, 건강에 안 좋은 가공품들 먹이느니.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농민들이 생산한 걸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챙겨보면 어떨까 해서 요즘에는 먹거리 복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로컬푸드가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먹거리 체계 구축은 단순히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식구들을 건강하게, 우리 주민들을 좀 챙겨보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들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건강하게 먹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먹거리 센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생산한 농산물들로 우리 지역 사람들을 건강하게 먹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로컬푸드여야 되는가? 한창 그런 것도 있었죠. 조금 질 나쁜 식품으로 먹이면 안 돼? 예전에 그래서 이슈가 됐던 이제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죠. 좀 싼 거 먹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로컬푸드로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을까? 이건 앞에서 로컬푸드 얘기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우리가 작년 농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작년 추석에 과일 값이 10만 원 간다고 했었어요. 사과 값이. 기억나세요? 작년에 사과 값이 왜 이렇게 비쌌어요? 네, 기후변화도 있었고 작년에 추석 좀 빨랐죠. 기후변화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보태진 게 있었어요. 네, 유통업체들이 있었고, 그때 뉴스에 이게 제가 그 뉴스는 아닌데 뉴스에서도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들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게 상식처럼 모든 유통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뭔가 농민들이 가지고 있거나 농업법인이 운영하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운영하는 업체들이 어떤 회사예요? 가락동,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농업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개인 회사. 그쵸. 대기업이지만 개인적 성격을 왜냐하면 승계해주니까. 그리고 대기업. 여기 보면 대하청과 서울청과 이런 데들이 1등, 2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농업법인이 당연히 농업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은 건설 이런 데더라고요.
네, 그런 데들이 이제 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조직이 유통을 좌지우지하니까 모든 유통을 거기를 통과시켜서 내려오게 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5% 6% 그냥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농사짓고 그거를 올려보내서 있으면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이게 좀 안타깝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아까 그런 그 전체 유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조금 어렵지만 원래는 이렇게 같이 여기 농민들이 많으시니까 농사 지은 몫이 골고루 내려와서 나까지 더 와야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낙수 효과라는 말을 써요. 가운데 보면 이게 술잔이거든요. 포도주를 부어서 넘치면 차고차고 넘쳐서 밑에 우리들 그러니까 농사 짓거나 보통 없는 사람들까지 다 차는 게 낙수 효과예요. 그래서 낙수 효과 사실은 저는 이 낙수 효과를 철석같이 믿고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농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깐 대한민국을 되짚어 보면 60년대, 70년대 거의 겪으셨죠? 네, 80년대생은 많이 없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 시대를 겪었던 우리들이고 사실 대한민국은 거의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오직 뭐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몸뚱아리만 있었잖아요. 열심히 노동력을 돌려서 살았잖아요. 그때 했던 이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이 잘 살게 되면 중소기업이 잘 살게 될 거고 그러면 작은 기업도 잘 살고 그 부가 넘쳐서 나까지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뭐가 많이 필요하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노동력을 농촌에서도 도시로 많이 갔어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 도시로 많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싼 급여를 받고도 계속 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농산물이 싸야 될까요? 비싸야 될까요? 농산물 값을 못 올리게 했죠. 왜냐하면 싼 노동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싼 노동력을 유지해서 작은 월급을 적게 받고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그 부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로컬푸드는 이 구조를 깨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는 이제 왜 넘어갔네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조는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것들 내려오는 시스템은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부가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구조를 깨부셔야 된다. 서울로 올리지 말아야 된다. 부자들이 먹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끼리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로컬푸드의 근본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처럼 그런 유통구조 가진 사람이 많은 부분을 착취해가는 사실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농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부를 이루다 보니까 너무 극과 극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의 부의 차이도 너무 커졌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 이거는 제가 같이 로컬푸드 했던 농가들 사진이 쭉쭉 나옵니다. 아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매실 이제 막 나오죠. 많이 나오고 조금 지금 많이 이제 매실청들 많이 담았을 때인데 처음에 로컬푸드 할 때예요. 2014년이니까 10년 전이고 제가 이제 로컬푸드 처음 했을 때 되게 우리 매장과 비교해 보느라고 봤던 이제 농가 생산대금. 이때 매실이 엄청 쌌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엄청 그렇게 풍년이 될 때가 있어요. 매실 농사가 너무 잘 됐네? 나 오늘 올해 돈 많이 벌겠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싸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저는 이때 진짜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매장에서도 매실을 팔고 있었으니까
이때 이게 잘 보면 10kg짜리 5개예요. 50kg예요. 웬만한 어머님들 몸무게 50kg 들 수 있으세요, 어머님들? 50kg를 들고 버스를 타고 남도청과라는 그 도매시장까지 가서 팔았어요. 이 정도 갖다 냈으면 이거 알죠? 매실 다 따고 또 이게 보면 등급이 특이해요. 특으로 다 선별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했겠죠? 그리고 이걸 들고 날라서 자 이제 잘 팔아서 돈 벌어보자 했는데 얼마 벌었어요? 잘 보시네요. 이제 여기 농가분들이 보통 소비자들은 10,000원은 되는 줄 알아요. 10,000원은 팔았네 하지만 사실은 그 10,000원에서 수수료 운임 하차비가 떼어서 300원 정도 한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농가의 그 수고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가 수수료, 정해진 수수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권력이죠. 그 힘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다 그냥 받으니까 정한 겁니다 라고 룰을 적용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더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설마 이게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구조죠. 유통구조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내가 이거를 생산해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생산비는커녕 마이너스로 뜯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옛날 대통령 사진을 올려서 죄송해요. 저는 우리 농가 때문에 올린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임병목 농가라고 제가 부위에서 같이 일했던 농가분이에요. 제가 친한 농가 중에서는 가장 삶이 많이 바뀌신 분이에요. 제가 왜 이분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냐면 지금 로컬푸드 이제 출하하실 거잖아요. 매장에 내면 아마도 통장은 농협으로 많이 하시겠죠? 농협 통장으로 하실 텐데 이 아버님은 농협 통장에 돈을 넣으면 안 됐어요.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못 갚으셔가지고 농협으로 돈을 넣으면 바로 빠져나가서 생활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난 농협에 못 탄다. 어디 우체국이나 이런 데로 해줘라 라고 해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버님은 딱 봐도 성실하게 농사를 졌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젊으시고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잘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버님은 가물치를 하셨어요. 가물치 아시죠? 생선? 약간 생선이라고 해야 되나? 민물고기? 그 농사를 하신다고 연못같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대량으로 키우셨는데 이게 한번 망한 거예요, 실수. 그래서 이제 대출 받고 했던 것들을 다 망한. 그래가지고 가정도 많이 좀 파탄나셨고,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은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농사는 하지 않겠다. 돈을 많이 쓰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조금 투자 없이 일상적으로 짓는 농사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제일 잘 지었던 건 뭐냐면 부추예요. 여기도 부추라고 부르나요? 전라북도 소리라고 하는데 여기 정구지라고 하나요? 네, 정구지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는데 이 아버님이 매일매일 부추를 100봉다리씩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을 딱 놓고 이렇게 매일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해놓고 매일 100봉지. 근데 100봉지라고 해도 소량 소포장일 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100봉지씩 낼 수 있게 이렇게 포장해서 출하하고 부추로 한 달에 300 가져가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로컬푸드에 맞춰서 고민을 하신 거죠. 내가 지금 살 길은 로컬푸드에 매일매일 다양한 품목, 그러니까 다양하게 매일 채우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낼 수 있는 게 뭘지를 고민해서 부추하셨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어요. 아까 그 연못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연을 심으셔가지고 연밥 아세요? 네, 그것도 내실 정도로 모든 것들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서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부치를 다 탕감하시고 지금은 이제 농민 가공하셔서 사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이제 같이 부부가 장아찌 같은 거
담으셔서 이제 가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또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지금 강제집행액 1천억 돌파. 강제집행액이 뭐예요? 빚을 못 갚아서 땅을 뺏기는 게 강제집행액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천억 돌파도 이게 벌써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요즘에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으면서 지금은 대출 받을 때도 많이 그 담보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매를 해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어떤 위험성을 감안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위험을 오히려 농민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까처럼 저는 스마트팜 이런 것도 좀 무섭거든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돈 투자해서 너한테 빌려줄게. 너가 이걸 농사 지어서 갚아라. 근데 저도 주변에 농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젊은 청년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경운기 운전하고 있던 친구들. 와, 농사는 너 같은 애가 짓는 거구나 할 정도로 농사를 너무 잘 짓게 기계를 너무 잘 쓰는. 근데 이런 친구마저도 잘 안 된다고 농사져서는 못 먹고 산다고 할 정도니까 보통의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구조죠 지금 사실은. 아무리 청창농, 청년창업 농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게 다 빚이니까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조금 이렇게 소자본을 많이 안 들여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근데 달달이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르신들 이제 복지 문제랑도 연결이 돼서 사실 노인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뭐가 문제예요? 노인이 되면 몇 가지의 이제 고통이 있다. 외로운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있는데 사실 그 고통들은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뭐 복지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소득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막 자식 키우느라고 나의 노후를 많이 못 해놓은 경우들이 좀 있고 고령이 되었어도 용돈벌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머니들도. 근데 이제 어디 가서 품삯을 받을 정도로 일할 정도는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밭을 가꾸면서 일하시고 실제로 정말 그 집 앞에 정말 조그만한 텃밭인데도 거기에서 열심히 가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봄에는 이제 미나리, 돌미나리 같은 거 캐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감나무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냥 따지도 않았던 거, 네, 감 그냥 떨어지면 냅두던 거 그런 것들도 다 따고 봄에 냉주 같은 것도 따오시고 이렇게 조금 주변에서 이렇게 잘 자란 것들을 좀 찾아서 소득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좀 농가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로컬푸드가 필요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유통구조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가분들이 너무나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원래 우리의 농업 정책이 크게 규모를 키워서 큰 위험성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세요라고 하는 구조지만 한 번만 자칫 어긋나면 실수 한 번 하면 이게 빚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좀 힘든 구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농업 정책들이 좀 대농들, 젊은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좀 소외되기 쉬워요. 고령농들 할머니들이 좀 소외되기 쉽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로컬푸드가 필요하다. 앞서서 강의도 조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로컬푸드가 뭐예요? 지금까지 쭉 들으셨고 제 앞에도 들으셨고 로컬푸드가 뭐죠? 이게 조금 저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아무튼 네, 로컬푸드가 뭘까요? 아버님들 이거 보면 봐주실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뭐길래 내가 로컬푸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지역 생산을 지역에서 그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 근데 자칫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직거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직거래만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잘못하면 그냥 농가 돈 벌어주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농가분들이 이기심을 부리기 쉬워요. 그렇죠. 저희도 한 10년 하니까 초반에 로컬푸드를 엄청 이게 뭐지? 이걸 왜 해야 되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농가분들, 직원들이 이제 좀 빠지고 나중에 저기다 내면 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로 채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기더라고요. 로컬푸드는 농가 돈 벌어주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아까처럼 비싸게 내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농들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안에서도 힘센 사람이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 구조가 또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조금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해야겠다. 저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먹거리 질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망가졌던 먹거리 질서. 아까처럼 제대로 열심히 일한 농민들이 벌어가야 되고 아까처럼 부당하게 외국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되고 지역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외부 자원에 의해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로컬푸드다. 그래서 그냥 저는 먹거리 질서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이제 로컬푸드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가분들이 내 욕심만 부리는 일 없겠죠. 내 것만 더 내려고 하는 거 없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내려고 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한참을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과정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중앙으로 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물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으로만 올라갔던 경우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간에 무단으로 먹어가는 사람이 많죠. 제일 열심히 일하는 농민의 몫이 가장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제값에 먹어야 되는데 굳이 옆에서 아까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착취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구조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로컬푸드죠. 그래서 지금 넘어가면 네, 여기가 보통 아마 매장도 준비하시고 급식센터도 하시고 레스토랑도 하시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신 것들을 바로 이제 매장이나 급식센터나 여기에서 출하하고 소비자한테 바로 가도록 하는 게 로컬푸드.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부당한 구조가 없어지죠. 굳이 외부 사람이 끼지 않고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더 건강하게 먹이는 활동들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졌을 때 가장 손해봤던 농민들이 제값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르죠, 개념이. 농민들 돈 벌어주는 거야 이건 아니고 그동안 먹거리 구조가 왜곡되면서 괜히 엄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농민의 몫을 빼앗겼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서 농민이 내 몫을 정당하게 찾는 과정이죠. 그렇게 보면 로컬푸드가 가진 좀 큰 의미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잘 바로잡아지면 내가 먹는 것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지역도 좀 더 잘 살겠죠. 아까처럼 굳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몫을 나눠주고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과정이다. 근데 저게 진짜 실제예요. 그쵸?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농산물의 유통비가 50% 60% 그래요. 농가 수치 가격이 30-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다 팔았을 때 얘기고 못 팔아먹는 것도 많잖아요. 급이 안 돼서 갈아엎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예전에 저도 몰랐죠. 왜 저걸 갈아엎어 아깝게. 근데 갈아엎지 않으면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나는데 내 노동력을 다 하고도 갖다 줘서 마이너스가 나는 그 구조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건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보통 제가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약속만 잘 지켜서 직접 수확하고 소포장하고 라벨 출력하고 진열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거 같고 지금 제가 이제 기획생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잠깐 쉬어서 쑥 하셨죠. 그래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10분 쉬고 제가 실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지금 저희 3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